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몇 년 전에 그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뭐 멘트를 하잖아요. 기장이 뭐 This is Captain Speaking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고도는 얼마고 몇 시에 도착하고 뭐 현지 날씨는 어떻고 뭐 이렇게 멘트를 하는데 어디서 많이 뭐 들어본 목소리인 거예요. 고등학교 내가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걔 목소리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튜어디스가 지나갈 때 혹시 그 기장한테 이광배 혹시 아냐고 물어봐 달라고. 혹시 아무래도 동창인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 한참 가는데 뭐 1시간 2시간 가도록 연락이 없어서 아 창피한데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밥 먹고 이제 영화 보다가 자고 있는데 누가 여기 툭 쳐가지고 보니까 그놈이 고등학교 동창이 나온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앞에 가면은 그 승무원들이 쉬는 조그만 공간이 있어요. 글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1시간을 그냥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슬슬 걱정이 되는 게 야마 너 비행기 조정 안 하고 이 새끼 비행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나와가지고 나 노닥거리면 어떡하냐 했더니 기장하고 부기장이 둘이 있고 사실 이 본궤도에 올라가면은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조종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자동 조종을 한대요. 그리고 두 사람이 교대로 쉬기 때문에 난 쉬는 시간이라 괜찮다. 그래서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뭐냐면은 선박이나 항공기가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동으로 조종하는 장치가 오토파일럿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계에서 자동으로 조종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비행기나 선박의 자동 조종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런 용어가 우리 일상에도 좀 있더라고요. 범죄 추리물 같은 게 있어요. 범죄를 이렇게 추리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한 사건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 중년 부부인가 봐요. 밤에 둔기로 두 사람을 때려가지고 살해를 하는 살인 사건이 난 거예요. 미국 살인 사건이 났는데 아침에 이제 가서 신고가 나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두 사람이 머리에 둔기에 아주 맞았는데 부인은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를 한 거죠. 침대에서. 근데 둘이 똑같이 맞았을 텐데 남편 시체는 주차장에 있는 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딱 들어보니까 집안 전체가 피범벅인 거야. 뭐 화장실이고 뭐 부엌이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법의학자들하고 과학수사대 와가지고 면밀하게 조사를 했는데 이 과정을 검토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둔기로 이제 강도가 머리를 둘 사람 쳤잖아요. 근데 부인은 즉사를 하고 남편은 숨이 남아있었나 봐요. 완전히 죽진 않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침이 되니까 삐리리 알람이 울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이 뇌가 그 작용하는 부위가 여러 개인데 현실을 인식하는 부분이 손상이 돼가지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인식을 못하는 거야. 근데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야. 이쯤에 벨이 울렸으니까 알람이 울렸으니까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서 치약이고 뭐 어디 다 피범벅을 해놓고 또 부엌으로 와가지고 냉장고고 뭐 음식이고 다 피범벅을 해놓고 현관문을 나가서 자동차 앞에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의학자들이 볼 때 이걸 가지고 오토파일럿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평소 하던 습관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거 이제 오토파일럿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경찰들은 총격전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뭐 총 쏘는 경우는 없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총을 한 대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뭐 기절이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뭐 조금만 가시하면 찔려도 난리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총을 맞았는데도 바로 총을 뽑아서 범인들은 응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범인을 잡잖아요. 심지어 어떤 경찰은 심장에 총을 맞았는데도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총을 뽑아가지고 범인을 잡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제 오토파일럿 현상이거든요. 나도 모르게 습관에 배가지고 저절로 나오는 행동이 오토파일럿 현상인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군대 있을 때 통신단을 나왔거든요. 뭐 타이핑도 치고 뭐 차트도 만들고 뭐 옛날에 행정병이죠. 근데 이 행정병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전화 받는 거예요. 전화 받는데 이제 통신보안 정작과 병장 이광배입니다. 딱 이런. 근데 습관적으로 이제 하루에 수십 통씩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고참이 되면은 높은 사람 목소리를 알아요. 우리 단에서 제일 높은 게 통신단장인데 목소리가 이제 온화하면서도 단호하죠. 야, 유성과장 있나? 그러면 이제 그 쫄병들은 그걸 못 알아듣고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그러면 단장이야 임마! 그러면 이제 기분 나쁘게 바꾸는 거죠. 근데 이제 병장쯤 되면 목소리를 다 알아요. 통신보안 정작과 병장 이광배입니다. 너 유선장교 있나? 중성!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통신보안 딱 그러고 이제 바꿔드리면서 이제 일부러 수화기에다 가까이 대고
통신단장님 전화 왔습니다. 그러면 통신단 자기 목소리를 알아들었다는 걸 흐뭇해 하시면서 이제 전화를 받아서 그 전화 받은 사람 훌륭하네. 그 휴가 좀 한번 보내야 되겠어. 그걸 이제 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 받은 2년 반 동안 근무를 했잖아요. 제대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전화만 받으면 나도 모르게 통신부가 정지권이야. 이걸 2달을 한 거예요. 2달을. 이게 이제 전부 이제 오토파일럿 현상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습관을 배가지고 저절로 나오는 건데요. 이런 오토파일럿 현상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정신적으로도 있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나려고 막 차가 달려오는데 애가 멀리 있으면은 부모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들어서 애를 밀고 자기가 이제 뭐 차에 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름에 물놀이 사고가 나는데 동생이 물에 빠져가지고 허부적대면은 형이 지도 수영도 못하면서 그걸 구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뛰어들거든요. 이게 이제 정신적인 오토파일럿 현상도 있다. 소방관들이요, 불을 끄는데 이제 소방관들이 직업이니까 불을 끄다가 어떤 상태가 돼서 이제 건물이 무너지거나 붕괴 위험이 있으면은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우리 애가 저기 아직 들어있다 그러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그 직업정신, 투철한 직업정신으로 뛰어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정신적인 오토파일럿 현상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놀라운 판단과 결정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어떻게 붙여봤냐면 영적 오토파일럿 현상,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오토파일럿 현상, 성경에 나타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영적인 오토파일럿 현상에 대해서 한 3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까? 네. 네, 가식적인 답변 감사하고요.